안녕. 초중진남의 알렌형이야. 오늘은 뭐 정보 영상 이런 것보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술자리에서 내가 동생들한테 해주는 내 실제 막 취업 썰 뭐 이런 거 하나를 좀 풀어보려고 좀 이렇게 진솔한 느낌으로 준비를 했어. 오늘 해주고 싶은 내 개인 썰은 그 예전에 내가 실제 취업을 한참 할 때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거기서 전공 면접을 하나도 대답 못했는데 붙은 그런 썰이야. 근데 박수까지 받으면서 나는 붙었어. 그거를 좀 얘기해 주려면은 내 개인적인 좀 스펙이나 상황을 좀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 형은 이제 전기, 전파 뭐 이런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고 이중 전공이나 복수 전공을 하나도 안 했고 대신 1학년 때는 뭔가 전공을 좀 열심히 하느라 1, 2학년 때는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는데 올해에도 넘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공학을 전문적으로 하기보단 비즈니스를 좀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3학년 때부터는 경영학회를 가입을 해서 활동을 좀 했었고 인턴십도 스타트업에서 한번 외국계 회사에서 한번 마케팅 팀에서 한번 그리고 증권사 쪽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팀이라고 해서 발전소나 댐 같은 데에 필요한 금융을 투자하는 이런 그런 데 투자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금융 업무를 해주는 팀에서 인턴십을 하고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갔어. 그리고 지금 하는 얘기는 내가 두 번째 취업을 시도할 때였어. 첫 번째 취준 때는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인가 아주 지금 생각해보면 건방진 거지 막 밖에 안 썼다가 다 떨어지고 재수할 때 이제 그런 재수할 때의 얘기예요. 이런 백그라운드를 알고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형은 일단 취업 재수를 하게 됐어. 근데 취업 재수를 하는데 그때 내가 아마 삼성 엔지니어링한 회사를 지원을 했을 거야.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막 플랜트 짓고 막 토목공사하고 뭐 이런 기간 산업들을 많이 하는 건설사거든. 근데 나 때만 하더라도 뭔가 삼성 엔지니어링이 엄청 잘 나갔어. 돈도 많이 주고 막뭐 글로벌 수주도 많이 한다고 알았었고 삼성 엔지니어를 했는데 나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서 뭔가 사업 개발이나 기획 쪽, 뭐 영업 쪽 이런 데를 썼어야 되는데 또 취업 재수를 하다 보니까 뭔가 내 딴에는 좀 뭔가 안전빵 보험이 좀 필요했던 거야. 무섭기도 하고 취업 삼수할까 봐. 그래서 다른 회사들은 다 비즈니스 쪽으로 썼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내가 그때 이례적으로 원래 안 썼는데 R&D 쪽으로 이제 와서 R&D로 다시 썼어. 학창 시절을 그렇게 비즈니스 쪽 스펙을 쌓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 다시 R&D를 썼지. 왜냐면 이제 내가 알기로는 R&D 쪽으로 쓰면은 문과 쪽보다 사트가 조금 더 쉽다고 내가 들었거든. 그래서 빨리 일단 하나라도 붙어야겠다는 생각에 사트도 좀 쉽게 공부하고 좀 전공이 있다 보니까 쉽게 붙지 않을까 싶어서 갑자기 생뚱맞게 R&D를 쓰게 됐지. 그래서 뭐 서류 되고 뭐 사트 붙고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1차 면접 때 인성 면접을 보고 그 다음 인성 면접 보고 다시 전공 면접을 보러 갔을 거야. 근데 와 이게 웬걸 내가 전공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제 대기실에서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1시간 정도 두 문제 전공 문제를 두 개를 줬고 1시간 정도 준비할 시간을 주고 들어가서 이제 대답을 하는 이런 면접이었는데 나는 이제 뭐 경영학회하고 마케팅 쪽 뭐 인턴십하고 뭐 증권사 인턴하고 이랬으니까 전공 공부를 3, 4년 때는 조금 낮게 한 거지 등한시 한 거지 학점도 많이 떨어졌고 근데 이런 이제 와서 막 뭐 전기공학 전력 쪽 문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기공학 쪽 문제를 주니까 내가 하나도 못 풀겠더라고 문제를 두 개를 받았는데 문제를 두 개를 받았고 1시간을 주는데 나는 딱 문제를 보는 순간 이걸 풀 수 없다는 걸 알았어 문제를 보는 순간
받자마자 시간이 너무 길어. 1시간을 줬는데 1시간이 필요 없는 거야. 3분 정도 보니까 일단 내가 문제를 못 해야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대기실에 있는 그 진행 요원한테 말씀드렸지. 혹시 그 전 문제를 다 봐서 이제 바로 들어가서 면접 보겠다. 그래서 날 처음에 천재로 안 한 거야. 벌써 다 푸셨냐?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거와 상관없이 대답할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혹시 면접관 분들께서 뭐 앞선 면접 빨리 끝났으면 나 들어가서 볼 자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그래서 막 그런 지원자가 내가 처음이었나 봐. 그 진행 요원이 되게 당황하시더니 한번 물어보겠다 하고 들어가서 면접관 분들한테 이런 지원자가 있는데 면접 보시겠습니까 해서 면접 보고 들어갔지. 아, 그죠. 다시 생각하니까 떨린다. 근데 들어가니까 그때 나 혼자 들어가고 면접관이 5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 인사 쪽 분 한 분이랑 사업부 쪽 분들 4분이 계셔서 제일 높게 계셨던 분이 아마 상무님이셨을 거야. 그래서 5대1 면접을 보는데 그래서 묻더라고. 아, 알렌 씨는 벌써 문제 다 푸셨냐고. 그래서 내가 솔직히 제가 뭐 말씀드리면은 문제를 못 풀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다 써봤자 못 풀 것 같아서 그냥 서로 빨리 시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기가 찬 거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들락말락한데 이놈이 5분 만에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면접관이 좀 기가 찬 채로 보더니 말렌 씨가 문제를 못 푸는 건 오케이인데 그러면은 문제를 이해한 거라도 좀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나 솔직히 생각했는데 문제도 못 이해했거든. 문제도 하나도 못 이해해가지고 문제를 그냥 읽었어. 그냥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 이 문제는 전체 뭔가 뭐 전기를 공급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해결하는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이런 식으로 말했어 진짜. 그랬더니 면접관들이 막 얼굴 구겨지면서 뭐 저런 놈이 다 왔나 싶어가지고 한숨을 한번 콱 쓰시더니 알렌 씨 진짜 문제를 하나도 못 이해하셨네요 하면서 앉아보래. 그래서 앉았지. 되게 창피했거든.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말하지만 근데 어차피 뭐 이미 떨어졌다 생각을 하고 뭐 한번 좀 배짱 있게 말해보자 이런 심보로 좀 액팅을 취했지. 그래서 면접관이 묻더라고. 알렌 씨는 문제도 전혀 못 푸셨고 문제도 못 이해했고 그래서 가만히 지금 이제 이력서나 자소서를 보니까 알렌 씨는 과만 뭐 전기공학, 전자공학이지 학창 시절 내내 뭐 비즈니스 쪽 인턴하고 경영학회하고 사업을 뭐 사업 쪽 하셔야 할 분이 왜 이제 와서 R&D를 지원했냐 그걸 한번 듣고 싶다라고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내가 답변을 했고 그 답변을 듣자마자 상무님이 진짜 얘 대단한 놈이네 라는 눈빛을 보내셨고 합격을 했고 최종까지 다 붙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해. 근데 어떤 식으로 내가 말을 했냐면은 기억이 옛날이라 좀 헷갈린데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다. 상무님을 비롯한 면접관님들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피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이런 톤을 말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지적하신 대로 저는 지금 현재의 저는 그리고 제가 지난 학창시절 쌓아왔던 스펙으로는 현재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의 R&D를 수행하기 역량도 부족하고 지원 자격조차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여언으로 지원했는지만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제가 진정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어떠한 분야와 어떠한 회사와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은지를 찾는 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그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경험해보는 걸, 몸으로 경험해보는 것을 시도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의 본분으로서 전기공학, 전자공학을 했으니까 1, 2학년 때는 정말 전공 공부를 정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1, 2학년 때는 학점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공 공부를 정말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어떤 기술적인 것도 좋았지만 제가 비즈니스적인 걸 하면 어떨까라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3학년 때는 경영학회를 들어가서 이중 전공이나 복수 전공을 전혀 안 했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공대생이 들어가서 경영학회의 부회장까지 올라갔었고 공모전도 뭐 입상을 할 정도로 정말 허스를 갖고 조전 성과를 냈었고 또 그걸 바탕으로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 관심 생겼을 때에는 스타트업에 가서도 마케팅 인턴을 했었고 외국계 IT 회사에서도 마케팅 인턴을 했었고 그렇다면 뭔가 이제 금융권이나 컨설팅과 같은 프로페셔널 펌은 어떨까라는 생각에 또 증권사, 우리나라 탑티어 증권사에 가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팀에서 금융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산업과 회사와 직무를 찾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턴십을 했던 그 증권사 프로젝트 파이낸싱 팀에서 내가 어떤 이 기간 산업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발전소에 투자를 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기간 산업들을 면밀히 볼 수 있었고 그 매력을 느꼈고 저 역시 어떤 막 전략 산업이나 플랜트라던가 이런 기간 산업에 한번 투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마지막 인턴십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금융인으로서 이 발전소를 직관하는 어떤 심사를 하고 뭐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의 핵심이 되는 기술에 대한 경험과 공부를 하고 싶다. 기왕할 거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빙빙 돌아왔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술력이 있고 비즈니스를 잘하는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내가 제대로 처음에는 나중에는 사업을 하고 금융을 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는 플랜트 비즈니스, 뭐 발전 비즈니스 핵심인 엔지니어링에 대해선 사회 초년생 때 배워야겠다. 그래야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내가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확신이 들어서 빙빙 돌아와서 그동안은 제가 전공 공부도 조금 등한시했고 했지만 이제는 제가 마음을 먹었고 뜻을 세웠고 제대로 해야겠다 마음을 먹기 때문에 다시 돌고 돌아 R&D를 지원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제가 전공 문제를 하나도 대답 못했지만 저는 장담컨대 저를 뽑으신다면 3개월 뒤, 6개월 뒤에는 동기들 중에서 제일 잘할 거라는 걸 확신한다고 해. 저 마음 먹으면 항상 성과를 보였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 2학년 때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할 때 장학금을 받았어. 학점이 5A가 넘었었고 경영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 했을 때 경영학회에 들어가서 공모전도 입상하고 부회장까지 해서 리더십까지 보여줬었고 비즈니스를 실무를 쌓고 싶다고 했을 때는 스타트업, 외국계 IT 기업, 뭐 금융권까지 인턴십을 가서 성과를 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는 건 다 성과를 냈듯이 이런 제가 긴 방황과 고민 끝에 산업을 정하고 직무를 정하고 회사를 정해서 R&D를 하겠다 왔다는 것은 저는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무조건 따라잡고 잘할 자신이 있고 그걸 증명했던 경험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뽑아주시면은 뭐 실망하시지 않게끔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스토리를 말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늦은 시간이고 옛날 기억을 되돌면서 얘기하고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느라 좀 버벅였는데 그때는 진짜 뭐 역대급 느낌으로 되게 매끄럽고 자신감 있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물론 내가 전공 면접에 들어가 전공 대답은 전혀 못했지만 그 쌍무님이 그래 뭐 그 정도면은 잘할 수도 있겠네 라고 코멘트를 주셨고 좋은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통과했었지. 그래서 그 다음 면접 한 번 더 보고 합격까지 했는데 이제 여러 군데를 합격하게 되고 그 중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서 다른 데 가게 됐지 아쉽게도. 근데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해주는 거냐면은 막 썰을 잘 풀었다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동생들도 이렇게 막 전공 면접인데 전공을 하나도 못 대답해도 붙은 케이스가 있어. 물론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뭔가 호랑이 굴에 물려가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바싹 차리고 지금 내가 부족해서 떨어진다라고 좌절하지 않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산업과 이 회사와 이 직무를 하고 싶은 의지와 패기가 있고 지금 부족한 것은 반드시 메꾸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붙는다는 것을 내 사례를 통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이런 썰을 푼 거야. 그래서 동생들도 아마 면접 보면 별의별 일들이 있을 건데 그때 결코 당황하고 좌절하지 말고 꼭, 꼭 정신 바싹 차리고 눈에 힘주고 자신감 있게 나는 이거를 메꿀 수 있다. 이걸 커버할 수 있다. 난 반드시 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기운과 의지를 보여주면은 아마 되지 않을까 나는 싶어. 그래서 뭐 오늘은 조금 이런 가벼운 얘기를 좀 해봤었고 또 뭐 생각나는 썰들 많이 정리해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 찰스 형이랑 같이 정리해서 계속 영상 올려줄 거고 동생들이 또 궁금하거나 물어볼 거 있으면 답변해줄 거고 동생들 다 취직하는 그날까지 형과 찰스 형의 경험과 노하우들이 많이 전달했으면 좋겠어. 동생들 취직하는 그날 때까지 나도 화이팅하고 동생들도 화이팅했으면 좋겠고 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좀 이상한데 맥주 한잔 마셔서 그런 거 같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편하게 대답해줄게. 이런 세션들 많이 마련하려고 노력하니까 다음에 또 재밌는 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동생들 합격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안녕.